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물막이 부분을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요거 모델링을 할 때 요 뒤에 벌텍스에 점을 하나 추가해 놨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얘는 커트로 요 벌텍스를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 벌텍스에서 끊어 주시면 되겠고,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끊어 놓고도 안 될 것 같고, 얘가 저기가 있어서 그렇군요. 요 뒤에 면이 없어서 그러네요. 근데 보더 그러면 끊으면 좋은데, 여길 끊으면 좋은데 아마 이쪽의 면에 다른 데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울 거 지우고 같이 다 지워져 버리네. 여기가 벌텍스가 안 붙어 있어서 그렇군요. 벌텍스가 떨어져 있네요. 선택하고, 전부 다 선택하고 웨일드. 그러면 대략 한 25개 정도가 웨일드 되네요. 자, 다시 확인해 보죠. 네, 붙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커트.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계속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커트. 커트 안 되면, 자, 이렇게라도 커트. 그래서 엣지끼리 연결해주고,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하고, 나머지는 보더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다시 브릿지로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닫아 보시죠.
연결이 됐으면 폴리곤으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적당히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벌텍스를 보시면 여기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D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맞춰 주시면 네. 이렇게 벌텍스의 위치를 맞춰 주시면 모양은 다 끝납니다. 자, 싱크대 맞춰 보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폴리곤 모델링보다는 쉐입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전체 벌텍스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정면 모습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정면이 이제 이쪽에 있죠. 나중에 이제 탑뷰에서 이거 옮겨 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 정면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을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똑같이 2.5D 스냅을 쓰고 3D 스냅을 써도 똑같을 겁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이렇게 렉탱글 선택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어태치. 자, 요 부분에 점을 미리 추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리파인, 정점을 이용해서 리파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리파인 하는 것까진 좋지만 벌텍스를 보면 이와 같이 베이저 곡선이 들어가니까 이거 다 코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 켜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추었으면 이제 이 부분에 베이지어 코너를 주고 코너를 맞추는데, 요령은 이거예요. 이 핸들을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 주세요. 그러면 곡선 맞추기가 쉬워요. 이렇게 수평으로 맞춥니다. 여긴 수직으로 맞춥니다. 근데 조금 어긋나 있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핸들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냅 끄고, 자, 수평 맞추고 수직 맞추고 핸들 길이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수직,
수평, 그 다음 핸들 길이. 자, 수평, 수직, 핸들 길이. 자, 만들어 보시죠. 얘는 위로 올려야죠. 자,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똑같이 2.5D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렸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앞쪽에 있던 얘도 2.5D 스냅으로 위치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런 모습으로 만나겠죠. 둘 다 선택해서, 아니, 따로따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각각 에디터블 폴리를 만든 다음 두 개를 어태치합니다. 자, 두 개 어태치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요. 지금 이 부분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를 이용해서 Shift 키 누르고 쭉 돌출. 자, 지금은 퍼스펙티브 상태잖아요. 퍼스펙티브 상태는 이렇게 피봇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피봇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XY를 움직여 버리거나 혹은 YZ를 움직여 버리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3D 스냅을 써야 돼요. 2.5D 스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D 스냅을 켜고 맞추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맞추었으면 폴리곤을 이용해서 자, 복사를 해줍니다. 엘리먼트로 복사하고, 얘는 뒤집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립 한번 눌러주고 스냅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 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은 됐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텍스로 바꾸어서 웨일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처럼 178개가 83개로 붙어버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해서 내가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만 선택해서 웨일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충분히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스무스 그룹이 잘못된 거죠. 클리어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 아래쪽만 선택하고 모서리에서 이렇게 아래쪽만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내려봅니다. 스냅 걸고, 자, 이때는 2.5D 스냅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벌텍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웨일드 하셔도 괜찮을 듯 하네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요 두 개는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이렇게 뒤로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면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로 보긴 이쁘진 않죠? 그러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웨일드한 요 부분을 다시 브레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면이 그냥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됐네요. 또는
지우고 여기 브레이크 해주고 그 다음 다시 브릿지로 닫아주고 그 다음 얘만 이렇게 뒤로 밀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적당한 모습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레 바지를 표현해 보시죠. 또 그 다음 보시면 손잡이 부분들이죠. 이 손잡이 부분들은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냅두고 그 다음에 탑뷰에서 적당히 안으로 조금만 밀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캡으로 닫으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죠. 자, 이거. 자, 여기는 엣지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역시 탑뷰에서 Shift 키 누르고 안으로 적당히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브릿지로 닫으면 좋은데 브릿지가 아마 안 걸리면 어쩔 수 없고요. 두 개 선택하고 브릿지 다시 두 개 선택하고 브릿지. 네, 그러면 정면부는 다 해결됐습니다. 정면부도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이제 이 위쪽이요.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캡으로 닫고 그 다음에 폴리곤에서 베벨로 갈까요? 이렇게 조금 내리고 안쪽으로 조금 줄어들면 금방 이렇게 베벨로 해결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깊이, 얘가 이제 깊이 한 마이너스 5mm,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인가, 그럼 한 마이너스 10mm. 자, 그리고 승인.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보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냥 하나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시면은요, 요 뒤에 아까 요 부분 아까 점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커트해 주셔야 됩니다. 벌텍스를 이용해서 커트 적당히, 아이고, 왜 커트가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여기 쪼개져 있죠? 익스트루드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2.5D 스냅을 이용해서 그 다음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두 개 위치 맞추고
위치 맞추고 퍼스펙티브로 보면 모습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도 똑같이 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군요. 자, 프론트에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요령은 여기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서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을 쭉 그려갑니다. 라인도 마찬가지겠죠. 쭉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요, 필요 없는 것들도 제가 그려놨죠. 이렇게 쭉 선택을 해놓고 보면 이 스냅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찍혔네요. 나는 이렇게 안 그렸는데 이상하게 들어왔네요. 브레이크를 쓰면 저는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시죠. 트림할 거 트림하고, 그 다음에 웨일드 할 거
웨일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어태치 시킵니다. 그러면 위치들을 이제 아까 해놓지 않았던 이런 위치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요. 리파인을 이용해서 인서트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리파인이나 인서트나. 그 다음 위에서 본 것도 그려야죠. 탑뷰에서 본 것도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 전체 모양 저는 대략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요. 저는 전부 다 합쳤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면 기본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다 붙어버리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조금 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트림을 이용해서 얘네들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가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에디터블 폴리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네요. 하나로 인식을 못하네요, 얘네들이. 어딘가에 오픈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웨일드를 눌러서 용접해주고 다시 한번 에디터블 폴리. 네, 안되네요. 는 면들이 너무 많이 겹쳐져서 폴리곤으로 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졌네요.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에디트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내도록 하죠. 요만큼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태치, 그리고 나서 에디트 폴리. 그래도 그러네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라인에 같이 있는데 면을 인식을 못하네요.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러면 안 되면 얘도 디태치. 디태치했다가 다시 어태치 해보죠. 얘도 디태치. 선택하고 다시 필요한 거 어태치. 그리고 에디트 폴리. 그래도 그러네. 이유가 뭐지? 얘네들은 제대로 들어갈 테고. 자, 일단 마무리 해보시죠. 저도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더 있죠? 요거 보더를 캡으로 닫으신 다음에 아까 베벨 썼죠? 네. 요번에도 베벨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베벨 어디 갔나요? 베벨 자, 아래로 돌출하고 대략 마이너스 5mm 돌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mm 테이퍼지기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선택하고 얘는 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되겠네요. 폴리곤을 쓰셔도 좋고 엣지를 쓰셔도 좋고 익스트루드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5 면이 안 만들어지네요. +5 자, 그 다음에 Z방향으로 선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똑같이 베벨 쓰시면 되겠네요. 어디 갔나요? 베벨이 한 5에서 10mm 정도만. 그 다음에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면을 세워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걸레바지 부분도 넣어주시고, 뒤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자, 여기는 엣지가 되겠죠? 이렇게 엣지 부분만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모양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여기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릿지를 걸어 주셔야 보더가 만들어집니다. 보더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캡으로 닫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선택해서 돌출을 조금만 해주시면, 네.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캡.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닫혔어요. 모양이 여기가 조금 여기는 잘못 만들어졌어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모양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거 이렇게 커트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플러스 방향 돌출이죠. 10mm.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출하는데 이번엔 20mm.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도 다 손잡이를 만들어서 마무리해 보시죠.